축덕과 축구무시 함께 즐기는 방송 축덕숙덕 187번째 이야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주영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주시은입니다. 네, 이정찬입니다. 네, 지금 뽕 PD가 없습니다.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지금 저 10분 넘게 기다렸는데 네. 이정찬 기자가 방송 빨리 끝내고 오늘 울산과 전북 경기를 취재하기 위해서 울산으로 차를 몰고 네. 4시간 반 걸리는데 네. 거길 가야 된다고 해서 오늘 녹음 시간을 땡겼는데 10분 땡겼는데 거기서 평소 녹음 시간보다도 늦게 오고 있어요 지금. 네, 도저히 못 기다리겠어서 일단 시작을 하고 오면 네. 더 따끔하게 이정찬 기자가 정신을 차리게 하겠습니다. 네. 사실 오늘 점심 먹으면서 이렇게 그만 갈굴게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지금? 충격적인 건 점심을 같이 먹었는데 오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점심도 일찍 먹었잖아요. 우리 평소보다 10분 일찍. 12시 반에 밥을 다 먹었는데 지금. 날씨가 쌀쌀해졌습니다. 네, 쌀쌀해졌습니다. 축구하기 좋은 계절. 네, 축구하기 좋은 계절, 진영이 혼나기 좋은 시간. 빨리 와 무릎 꿇고 들어와 지금. 이미 시작했어. 아 그래요? 아 잠깐만. 아니 용지가 어떻게 4번이나 걸려? 미리 뽑아놓으라고. 나한테 말하지. 오타를 늦게 발견해서 수정한 게 아닐까? 오타가 아니라 오타나 뭐 잘못 쓴 거. 시작하세요. 네. 지난 방송 댓글. 네, 지난 방송 댓글 바로 읽을게요. 나눠드리고 있어. 자, 니가 가라 내가 갈까님이 16분 15초에 뽕피디님이 규모를 실제로 보신다면 생각이 다르실 것 같네요. 거기 연관은 없지만 매해 규모 신경 쓴 걸 보면 온라인이 이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비용도 무시 못하니까요. 40분 28초 역시 정찬 기자님 기사 내용이 아닌 이야기를 해주시다니 말씀처럼 각 국대 1.5군이 커졌으면 합니다. 제발. 요 발언이 좀 이제 커뮤니티에 옮겨가면서 조금 이렇게 논란도 커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논란을 좀 정리해 보려고 했던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발언의 맥락은 이번 경기에, 그러니까 카메룬전에 뛰지 못하게 됐다라는 걸 어느 정도 눈치챘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의연하고 의젓한 성숙한 반응을 보이면서 나갔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다행이다라는 거를 설명하는 맥락에서 나왔는데, 사실 이제 팬들에게는 뭐 이강인 선수가 아무튼 그 연습 경기에서 도움을 많이 올렸는데도 벤투 감독이 눈길 한번 주지 않았다라는 장면만 좀 이렇게 부각이 돼서 이렇게 좀 커뮤니티에서 확산이 되다 보니까 논란이 조금은 더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 감독이 당연히 선수의 골과 그 도움에 일일이 반응하지 않을 수 있죠. 근데 그게 거기에 저는 포커스를 뒀던 게 아니라 이강인 선수 입장에서 그거를 확인했다는 거거든요. 내가 이렇게 했을 때 감독의 눈치를 봤다는 거죠. 근데 봤는데 다른 선수의 반응보다 차가웠다는 거죠. 본인이 느끼기에. 그래서 나는 못 뛰겠구나라는 거를 알았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연하게 대처했다라는 부분을 좀 강조하고 싶었던 부분이었고, 뭐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 좀 경기에 못 뛰는 선수들이 있어요. 좀 베스트 11이 사실상 거의 굳어지는 분위기다 보니까 이런 선수들의 경기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기를 살려주기 위해서 사실 감독이 매니징하는 부분, 팀 매니지먼트를 하는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이강인 선수가 벤투 감독의 눈 밖에 나와 있는 것은 뭐 분명해 보인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네, 이정찬 기자는 이제 본의 아니게 이게 자꾸 저희 방송이 이게 글로 유포되는 그런 게시판 같은 데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발췌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듣고 싶은 부분. 근데 사실 저도 이정찬 기자가 얘기했을 때 그 벤투 감독이 눈길 주지 않았다는 부분이 가장 임팩트가 있었다. 근데 그럴 수 있죠. 팬들 입장에서는 그 부분이 가장 인상적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이 중에서 하나를 골라서 게시판에 아마 저는 좀 좋게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런 분들이 있으니까 좀 더 저희가 알려줄 수도 있잖아요. 네. 축덕숙덕이. 그럼요. 고맙죠. 맞아요. 좋게 생각을 하는데 이정찬 기자는 이제 여기도 취재하고 저기도 취재하고 이제 여러 취재원들과 하다 보니 그런 부분만 부각이 되면 취재원한테도 살짝 미안한 마음이 있을 거고 그런 부분에서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뭐 지난 A매치 2경기를 겪으면서 팬들의 마음은 이강인 선수에 대한 아쉬움이 많이 남고 아쉽고 안타깝고 짠하고 좀 벤투 감독 밉고 이런 마음이 좀 있었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고구마님이요. 댓글은 처음이지만 늘 업데이트되는 대로 잘 듣고 있습니다. 비하인드 토크도 너무 좋았고 제 마음을 대신하는 것 같은 방송이었네요. 감사합니다. 네, 뽕피디는 비하인드로 좀 가 있으세요? 감사합니다. 장진성님이요. 월드컵
그때 주 기자님과 이 기자님, 하 기자님은 당연히 취재하러 카타르 가실 때고 주하나도 현지 소식 전하러 가시나요? 만약 간다면 2014년 브라질 월드컵 때 장혜원 아나처럼 경기장 중계 카메라에 잡혀서 전 세계 얼굴을 알릴 수도 있겠군요. 안타깝지만 저는 가지 않습니다. 네, 저도 가지 않습니다. 네. 하 기자님도 가지 않습니다. 네. 이정찬 기자하고 저희 축구팀장인 김영렬 기자가 가게 되고요. 그리고 저희 4명 취재 기자 4명 가고 저하고 이제 하성룡 기자가 서울에 있는데 서울에서 카타르 시차로 살아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가고 싶어요. 네. 그럴 거면 카타르 가는 게 낫네요. 그렇죠? 근데 뭐 사실 이런 큰 대회가 있으면 현장에서 하는 일도 많지만 서울에서 하는 일이 진짜 많거든요. 그렇죠. 백업을 해줘야 되는 부분까지. 현장 가면 그 경기만 보면 되지만 맞아. 여기서는 거의 전 경기 다 봐야 되고 컨트롤 타워죠. 컨트롤 기사까지 다 이것저것 체크를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저하고 하성룡 기자가 지난 러시아 월드컵에 갔다 왔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정찬 기자 차례. 그때 가서 처음으로 둘이 포옹했다는 이야기까지. 카잔의 추억을 잊을 수가 없죠. 네. 독일전 손흥민 선수가 골을 넣는 순간 하성룡 기자하고 포옹을 하고 말았습니다. 부비부비. 같은 피부와 그것도 맥주 한잔 타갖고 딱 먹고 있다가 갑자기 낭만이 넘쳤네요. 그러네요. 카타르 월드컵의 묘미죠. 네. 그렇죠. 김영렬 기자와 포옹 한번 하고 폭신폭신 튕겨 나갈 수도 있습니다. 네. 유튜브 댓글이 와 62개가 달렸는데요. 아무래도 지난주에 또 예. 이야기거리들이 많았죠. 핫했죠. 그래서 눈길도 있었고. 눈길. 네. 그래서 추천을 많이 받은 주요 댓글 위주로 읽겠습니다. 우선 늘 댓글 달아주시는 청취자분들부터 토끼 52님이요. 명장병. 뽕피디님 뇌를 파헤쳐보자. 마지막 복붙. 네. 오늘도 기자일게요. 무슨 병이에요, 그거는? 복붙병. 복부병. 잘 붙여야 되는데 그것도 잘도 못 붙여요. 진님이요. 25분 40초. 수비수만의 문제가 아니고 다 같이 해야 한다는 말에 공감 중인 전원 공격 전원 수비의 FC 아나콘다 수비수 주시은 선수. 이번 주 예고편에서 관중석에 있는 아나콘다 선수들 잡혔던데 선수님들이 화사해서인지 칙칙한 유니폼은 눈에 들어오지도 않던데요. 현영민 더비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네, 주 앞에 오늘 대표팀 새 유니폼이 들어왔어요. 유니폼에 대한 한을 이렇게 또 다른 걸로 풀었습니다. 아니 저도 사보려고 하니까 이게 다 품절되고 없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는. 아 진짜요? 저는 나이키 공홈 가보니까 없던데. 안 파는 거 아니야? 아니야 저는 아니에요. KFA 홈에서 샀어요. 네, 있고요. 그리고 복붙해서 지금, 입으라고. 짭으로. 예. 지금 마킹 서비스도 하는 걸로 알고 시작한 걸로 알고. 그래서 저는 있습니다. 마킹이 안 돼 있는데 마킹 하려고요. 이번 유니폼 괜찮은 것 같아요. 예쁘죠? 이쁠 뻔. 자 백여우님이요. 근데 이거 백여우라고 읽죠 보통? 백여우구나. 백여우가 맞아. 아니야. 백여우라고 읽었네요. 저 아나운서인데 잠깐 선수였어요. 백여우님이요. 근데 이거 인권유린 아닌가요? 스포츠이고 감독의 고유 권한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자행되고 있는 인권유린 아닌가요? 아무리 생각해도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런 말은 그러네요. 창피함을 준 모양새인데 이거 어떻게 안 되나요? 안 되죠. 이것 또한 아까 말씀해 주신 그 부분이죠. 이강인 선수에 대해 눈길 안 줬다. 그렇죠. JW 팍님, 이강인의 단점이라고 하는 게 이미 많은 부분 극복되었습니다. 그리고 극장점이 있는 선수입니다. 단점을 찾자면 손흥민이라고 없고 황희찬은 없겠습니까? 다 핑계입니다. 근데 일단 이 부분은 뭐 맞는 말씀이긴 한데, 그러니까 벤투 감독이 필요한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그러니까 벤투 감독이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가 이야기했듯이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합당하고 타당한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물론 이강인 선수가 단점을 많이 개선하긴 했지만 아직 감독의 눈에 차지 않는 부분도 분명할 거예요. 그리고 뭐 뒤에도 얘기가 나오지만 그러니까 경기 안 보는 거 아니냐. 스페인 리그에서 요즘 보면은 이강인 선수 수비 가담도 굉장히 많이 하고 뭐 태클 능력이나 수비 능력이 굉장히 좋아졌다라고 얘기하지만 훈련 때 감독은 훈련 때 누구보다 선수들을 열심히 보고 가까이서 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봤을 때도 여전히 아직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PC 모션님이 리더가 자존감은 낮고 자존심만 세면 비극임. 수직적인 문화에서 벗어나고 수평적 문화로 소통하고 협력할 줄 아는 리더가 되어야 함. 이게 21세기 리더상임. 댓글이 많긴 한데 하나로 모아지네요. 수위를 제가 조절한다고 좀 골랐거든요. 나름 그래도. 자존감 낮지 않은 것 같은데 저도 자존감도 높은 것 같은데 모르겠네요. 자존감 높겠죠. 네, 네. 네. 귀가 2개가 있으시니까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제
이강인의 단점이 많이 개선됐다는 댓글들도 또 많이 달렸는데요. 그 대표로 오디오 클립에 달린 장문의 댓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장문이네요. 네, 댓글 이렇게 길게 달아주셨어요. 쿤님이 40분쯤 이강인의 단점 얘기를 반복하시는데 현재 이강인은 속도와 수비 문제를 이미 극복한 지 오래이고 전혀 이강인 중심의 경기 운영을 하지 않습니다. 마요르카 경기 풀로 다 봤는데 이강인의 태클과 압박은 팀 내 최상위권이고 클리어도 상위권인데다가 스피드도 32를 찍습니다. 현재 이강인은 팀 내 멀티 자원으로 주 포지션은 세컨톱이지만 좌측 윙, 우측 윙, 박투박 수미에 가까운 중앙 미들의 공미까지 감독의 주문대로 멀티로 뛰고 있어요. 이강인은 이강인 중심으로 플랜을 짜야 한다는 헛소리가 한국 커뮤에서 활개를 치고 있는데 정작 라리가에서는 아무도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아직도 U20대 이강인을 생각하며 그 프레임으로 이강인을 가두는 담론은 한국에서나 통하는 썰입니다. 현재 이강인은 수비력, 활동량, 오프더볼, 스피드, 멀티성 모두 갖추었습니다. 신체가 더 여무는 앞으로의 2, 3년 동안 이강인의 성장세는 계속 더욱 대단할 겁니다. 네.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감독이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경기를 안 봤든 그리고 이미 보고 있다고 벤투 감독은 분명히 이야기를 했고, 그러니까 그 선수 선발 기자회견에서 그리고 본인이 훈련 때 본 모습을 믿는 거죠. 일단 그 부분에서 뭐 수비와 속도 문제는 사실 상대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를 하는 팀의 스타일에 따라서 속도가 빨라 보이기도 하고 빠를 수 있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아무튼 벤투 감독은 아직까지는 이강인 선수의 그러한 단점이 눈에 차지 않는 거라고 봐야겠죠. 근데 저는 무성히 얘기하지만 그럴 수 있다니까요. 그럴 수 있어. 감독이 내 스타일 안 맞으면 안 쓰는 거예요. 근데 1년 6개월 만에 뽑았으면 기회는 줬어야 된다. 왜냐면 안 뽑았으면 괜찮다니까요. 근데 1년 6개월 만에 뽑았으면 기회를 줬어야 하고 기회를 만약에 안 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경기에서 내가 상황이 안 풀려서 안 쓸 수 있다 그랬으면 두기가 있다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입도 있잖아요. 네, 입도 있으니까 설득을 했었어야 된다. 설명을 했었어야 된다. 성심성의껏 그게 지지를 받고자 하는 대표팀 감독의 본분이다, 의무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지지가 필요 없나 봐요. 남의 말을 굉장히 신경을 쓰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다른 사람의 말에. 근데 이번에 보여주는 모습은 그러니까 남의 말을 듣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스타일 있잖아요. 벤투 감독을 아는 또 이제 일각에서는 그 지금 일단 벤투 감독에게 일단 신뢰를 받고 있는 선수들에게 더 큰 신뢰를 심어주기 위해 한 선택이었다. 그러니까 너는 이제 우리 팀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 흔들릴 필요 없이 내가 밖에서 뭐라고 하든 난 내 뜻대로 갈 거야. 그러니까 니네는 더 열심히 해. 내 스타일로 더 따라와라는 메시지를 준 거다라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거기 못 들어온 애들은 그러니까요. 못 들어온 애들은 너희들은 끝났어 이제. 그러니까요. 내 자식이 너희들은 아니야. 어떻게 해도 여기 못 들어와. 네. 이 말하고 똑같은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제가 그래서 그게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전혀 그건 해명이 안 되는데 네. 그죠? 그게 바로 원팀 리더십의 한계다. 아닙니다. 에이, 그러게요. 어렵네요. 음. 질문이 많이 들어왔네요. 네. 네, 빨리빨리 가보시죠. 하여간 뜨거웠습니다. 네. 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어이, 네가 가라 내가 갈까님 어이, 얼쑤. 얼쑤. 보내주셨습니다. 어제 올림픽 대표팀 경기를 보고 문의사항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맞아. 우즈벡이 잘했다. 어제라 그러지 않았어 아까? 네, 우리나라가 그러네요. 우리나라가 잘했다 이런 상황을 떠나서 현재 우즈벡의 경우 자국 리그에 올림픽 팀을 출전시키고 있습니다. 경기력 향상과 대회 목표를 위해 대표팀을 자국 리그에 출전하는 건 당연히 국내 정서상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이런 방안을 추진이라도 했던 적이 있나요? 또 추진해보는 건 어떨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고양시가 오늘 축구단 관련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구단에 따라 이슈가 없는 건 아닌 것 같은데요. 질문이 있습니다. 첫 번째, 현재 흐름으로는 기업 구단인데 앞으로도 구단 창단 의지가 있는 기업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두 번째, 데이원 스포츠의 경우 모 회사가 이번에 한화에 매각이 되면 구단 창단과 관리에는 영향이 없을까요? 키움 히어로즈처럼 운영한다고는 하나 야구단 생겼을 때와는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협상 대상자가 발표되고 녹화라 패널분들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일단 앞에서부터 얘기하면은 사실 이런 우즈벡과 같은 사례는 그 현실적으로는 있기 어렵습니다. 일단은 자국 리그 시스템이 AFC에서 라이센스가 주어져서 운영되기에는 이러한 시스템으로는 갈 수가 없고, 그리고 선수는 사실 소속팀의 자산이죠. 소속팀의 자산인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우리 지금 이강인 선수가
올림픽 팀에 갈 수 있지만 마요르카 소속 선수잖아요. 이 선수를 이렇게 데려와서 한다라는 거는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뭐 조직력을 다지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죠. 아무래도. 불가능하죠. 예. 올림픽 팀이라는 팀이 있으면 모를까. 그리스의 올림피아코스 같이. 그리고 그 선수들을 임금도 줘야 되고요. 그러니까 그런 따로 부분에서 뽑아야죠, 팀을. 맞아요. 그거는 뭐 쉽지는 않죠. 근데 뭐 예를 들면 동남아 국가 중에 이제 뭐 예를 들면 군 팀에서 그러니까 북한이 대표적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425 같은 팀이 사실상 대표팀인 그러니까 주요 선수들을 군 팀에 사실 몰아놓고 과거에 우리 뭐 양지와 화랑 이런 그러니까 국가정보원에서도 충무, 화랑 충무. 뭐 운영했던 이런 팀들이 사실 그런 경우에 가깝지만 현대 축구의 시스템에는 맞지 않아서 사실 운영되기는 쉽지 않은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고양시 얘기는 뭐 결론이 났죠. 일단은 내년 창단은 어렵게 됐습니다. 두 팀이 일단은 그 고양시가 기업구단 공모에 두 개 기업구단이 이제 공모를 하는 걸로 알려져 있었는데 이제 4부 리그 KH랍니다. 예, KH가 맞죠. 그러니까 K4 리그에 지금 참가하고 있는 KH, 고양 KH와 데이원 스포츠, 지금 농구단을 운영하고 있는 고양 캐롯을 운영하고 있는 이 두 기업이 프리젠테이션에 참여할 계획이었으나 KH는 포기를 했고 프리젠테이션 직전에 데이원만 프리젠테이션에 참가를 했지만 시 체육 정책과의 판단에 따르면 자금 조달과 운영 계획이 시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에 선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년 정도는 더 준비를 할 시간을 사실상 줬다고 봐야죠. 근데 뭐 제가 보기에는 정상적인 기업 구단은 아닙니다. 이렇게 된다고 했을 때 이 기업이 스폰서십을 충분히 그 기업의 운영 자금을 전부 감당하겠다라는 뜻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기업 구단이지만 기업 구단이 아닌,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기업 구단은 아닌 형태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고양시에서는 그 부분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을 하는 거죠. 그리고 데이원 스포츠의 모회사가 대우조선해양건설이긴 하지만 그렇죠. 대우조선해양과는 완전히 다른 기업이라서 한화에 매각되는 거는 대우조선해양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배 만드는 회사고 대우조선해양건설은 이미 대우조선해양에서 따로 떼어져 나온 한참 전에 떼어져 다른 회사죠. 다른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화의 매각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는 거를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네. 다음이요. Why Always Me 님이요. 오늘은 문의사항을 물어보려 합니다. 문의사항은 이번 월드컵 때 선수가 코로나 양성으로 여러 명 뜰 경우 엔트리 교체가 가능한가요? 아님 최소 선수 유지만 가능하면 경기를 하나요? 추가 문의사항은 한국이 만약 10월 말이나 11월에 국내에서 평가전을 하면 리그가 10월 말이나 11월 초에 끝나는 핀란드, 스웨덴, 아일랜드 이런 유럽팀 한 팀이랑 평가전이 가능할까요? 협회에서 지금쯤이면 상대국이랑 협의를 시작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항상 고퀄 방송에 힘든 고생하는 제작진 및 출연진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뭐 맞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이 다 맞고 이것도요? 뒤에도 있었는데 그 뒤에 조금 이따가 할게요. 네. 그 이번 대회는 사실 코로나 매뉴얼이 그렇게 타이트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과거 최근에 이제 있었던 도쿄 올림픽 그리고 베이징 올림픽은 코로나 프로토콜, 그러니까 코로나 지침이 굉장히 타이트했죠. 그래서 뭐 베이징 같은 경우에는 아예 이제 클로즈드 룹, 그러니까 폐쇄 루프를 뭐라고 번역했었지? 아무튼 클로즈드 룹? 네. 있는데. 그거를 이제 뭐 폐쇄 루프라고 했었나요? 그러니까 아무튼 그래서 뭐 차에서도 밖으로 나올 수 없고 이동할 때도 굉장히 뭐 이렇게 아주 그냥 버블 안에 가둬서 이제 운영을 했었는데 그런 거와 달리 이번에는 그냥 그 선수단에 지금 전달된 거는 선수가 확진 시 해당 선수는 5일간 격리 의무만 지키면 되는. 네, 나머지는 뭐 별로 그 통제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대회하고는 다르게 원래 이제 부상의 경우에 한해 그 최초 경기 첫 번째 경기 시간 48시간 전에 엔트리 교체가 가능했었는데 이번에는 일단 48시간을 24시간으로 줄였고요. 왜냐하면 경기 준비할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요. 그리고 코로나 감염이 부상과 동일하게 코로나 감염이 됐을 경우에도 엔트리 교체가 가능한 상황이 됐습니다.
요 정도가 현재 확정이 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11월 국내 평가전 11월 11일로 사실상 날짜도 거의 확정이 됐죠. 당연히 그 접촉하고 있고 말씀하신 대로 좀 자국 리그가 끝나는 리그가 국가가 조금은 더 유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추가 문의가 있어서 또 글을 남겼습니다. 오늘 카메룬전 출전 명단이 언론에 배포되기 전에 먼저 축구 커뮤니티의 파일록은 캡처본으로 먼저 유출되어 있는데 축구협회 너무 일을 안이하게 처리하는 걸까요? 아니면 기자들이 유출을 한 걸까요? 아무리 평가전이지만 너무 안이하게 생각하네요. 혹시 무슨 일인지 알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이거 저도 봤어요. 그러니까 유출이 됐죠. 우리 얼마 전에 몇 시간 전에 유출됐죠? 제가 기억하기로는 일단은 8시 경기였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기자들에게 이제 공개되는 것들이 보통 경기 시간 1시간 전 7시 정도에 이제 그 문자를 통해서 이제 공지가 되죠. 근데 6시 40분에 이미 커뮤니티에 돌고 있다. 베스트 11이 올라왔죠. 내부자의 소행이겠네. 그래서 이거를 뭐 파악을 할 수는 없었다. 근데 그 유추는 가능하다. 그러니까 이 명단이 협회에서 어디로 갔는지를 알 수는 있거든요. 첫 번째는 전광판을 이제 운영하시는 분들한테 갔고, 그 다음에 주간 방송사에 갔고, 그리고 이제 뭐 몇몇 군데로 이제 간 부분, 거기에서 어디에선가 새 나간 거죠. 센 거죠. 네, 근데 뭐 그 월드컵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전광판 운영 피파가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주간 방송사 피파가 그 국제 신호를 제작하기 때문에 여기서 이게 새 나갈 가능성은 없다. 그렇습니다. 네. 이정현 씨가요. 길게 보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방송 초기 박문성 해설위원과 함께하던 때부터 조용히 듣기만 하는 청취자입니다. 항상 무엇이든지 물어보세요 앙을 통해서 평소에 생각해보지도 못한 다양한 축구에 대한 이야기를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메일을 보냅니다. 제 생각에 2002년 히딩크호와 2022 벤투호의 월드컵 준비 과정 혹은 선수 선발 과정이 정반대인 것 같아서 질문합니다. 2002년 히딩크호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는 것처럼 무한 경쟁을 통해 누가 베스트 11에 들어갈지 월드컵이 시작된 후에도 몰랐던 기억이 납니다. 한 예로 준비 과정에서 홍명보가 소집에서 제외된 적도 있었고 조별예선 2차전에는 김병지가 선발로 나올 것이라는 소문과 기사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선수들의 인터뷰를 봐도 누가 선발에 들어갈지 몰라서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있다는 인터뷰가 많이 있었습니다. 히딩코의 준비 과정을 비판했던 측에서는 빨리 베스트 11을 선정해 선수들 간의 조직력을 향상시켜야 한다는 말이 있었고 월드컵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난 뒤에는 무한 경쟁을 통해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었다고 무한 경쟁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하지만 2022년 벤투호는 정반대인데요. 20년의 세월 차이가 있다 보니 최근 흐름은 미리 베스트 11을 확실하게 하고 조직력을 강화하는 형태로 바뀐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항상 잘 듣고 있고 K리그 팬으로서 K리그 이야기 자주 전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건 뭐 감독의 스타일이죠. 그리고 일단 뭐 2002년과 2022년은 그 환경적으로는 너무 판이하게 다르기 때문에 사실은 뭐 단순히 비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일단 제가 기대하는 부분은, 그러니까 벤투 감독에게 기대하는 부분은 이런 부분은 있을 거예요. 역대 우리나라가 월드컵에서 4년을 준비한 감독이 월드컵 본선을 치러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어떤 좋은 결과가 있을지에 대한 부분은 사실 좀 뭐 기대를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은 늘 월드컵 1년 전에 감독이 바뀌었어요. 그렇죠. 예, 최근을 놓고 보면 지난 대회에는 신태용 감독이 급히 소방수로 투입이 됐고 그 전에 2014년 때는 홍명보 감독이 또 급하게 또 소방수로 투입이 됐고 2010년 같은 경우에 이제 허정무 감독이 최종 예선부터 치르기는 했지만 그 2006년에는 아드보카트 감독이 또 1년 전에 왔죠. 그러니까 외국인 감독이 1년 전에 오면 혹은 또 국내 감독이라도 1년 전에 오면 선수 파악하는 데 시간이 굉장히 필요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식의 경쟁을 응축해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지금은 뭐 일단은 그 벤투 감독이 40명 혹은 50명 되는 선수풀을 딱 정해놓고 그 안에서 4년을 끌고 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뭐 긍정적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튼 단순히 비교하기는 좀 어렵고
그리고 벤투 감독도 스타일이기도 하죠. 일단은 자기 스타일에 맞는 선수를 꾸준히 써온 점. 4년의 시간이 주어졌으니까 이제 결실을 맺어야겠죠. 저는 여기 20년의 세월차가 있다 보니까 흐름이 바뀌지 않았나. 뭐 요즘에는 최근에 뭐 베스트 11을 정해놓고 가는 게 요즘의 흐름이 아닌지 궁금하시다고 하셨는데 아니죠. 뭐 그런 거는 일단 뭐, 흐름이 뭐 바뀌는 그렇게 흐름을 바꾼 건 히딩크 감독이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한국 축구의 가장 큰 문제점이 학연 지연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시절에 20년 전의 흐름이 우리나라 축구의 흐름이 오히려 베스트 11을 정해놓고 가는 흐름이었죠. 그 당시에. 근데 그런 학연 지연 뭐 여러 가지 히딩크 감독 외국인 감독이지만 축구협회에서의 압박도 있었을 수 있고,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이용수 기술위원장이 잘했다는 말을 많이 듣는 게 히딩크 감독한테 정권을 주고 외풍을 많이 막아줬다는 부분. 그래서 히딩크 감독이 뭐 그동안 우리가 당연히 이 선수는 뛸 거야라고 하는 그런 선수들을 과감하게 빼버리고 엔트리에서 빼버리고 새로운 선수를 계속 테스트했다는 부분. 이거는 한국 축구에서 굉장히 큰 파격적인 시도였고. 계속해서 그런 흐름이 쭉 이어져 왔었죠. 어느 정도는. 네. 물론 이제 다시 한국 감독이 맡으면 또 여러 가지 그런 사적인 부분들이 연결되는 부분도 없진 않았지만, 근데 벤투 감독이 되면서 이렇게 베스트 11으로 거의 뭐 4년을 계속 오진 않았지만 크게 뭐 변화 없이 그냥 온 거나 다름없잖아요. 이런 거는 상상을 하지 못했죠. 오히려 외국 감독답지 않은 그런 행보가 아닌가 뭐 생각합니다. 안에서는 뭐 디테일하게는 조금씩 계속 변화도 있었죠. 변화는 있긴 있었는데 네, 근데 큰 틀에서는 변하지 뭔가 않았기 좀 때문에. 그래도 외국 감독을 저희가 이제 많이 선호하는 이유가 좀 편견 없이 사람을 봐서 좀 다른 걸 보고 싶다는 거죠. 다 그래서 뭐 그렇죠. 깜짝 선발도 있었잖아요. 뭐 그런- 슈틸리케 시절에 뭐 이정엽 선수도 있었고요. 그런 거보다 그러니까 히딩크 감독이 그 당시 비판을 받았던 부분과는 또 다른 부분에서 비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전혀 다른 부분이죠. 그때는 여기도 썼듯이 뭐 베스트 11 언제 맞아요. 진짜 구성할 뭐할수 거냐. 없었죠. 대회 뭐 한두 달 전까지도 뭐 어떻게 되는 거냐 이러다가 큰일 나는 거 아니냐 막 이런 얘기까지 그랬었죠. 있었는데 지금 이제 정반대 비판을 받고 있는 거죠. 네. 근데 실제로 그래서 사실 선수들을 보면 지금은 이제 기억이라는 게 때로는 이제 많이 미화가 되기도 하니까. 근데 제가 그 이제 2002년 뭐 월드컵이 끝나고 한동안도 선수들은 사실 히딩크 감독 시절로 다시 돌아가라고 그러면 돌아가고 싶지 않다고 얘기하는 선수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2002 월드컵 멤버 중에. 그러니까 물론 4강이라는 너무나 뭐 인생의 최고의 순간을 맞았기 때문에 뭐 기억이 굉장히 미화되는 부분도 있지만 그때의 스트레스는 선수들한테는 정말로 다시 경험하고 싶지 않은 스트레스였다고 하더라고요. 뭐 고참 선수가 아니었을까 싶네요. 네. 고참 선수들은 별로 안 좋아했죠, 히딩크. 다 반말을 쓰라 그러고. 뭐 그것도 그렇고 그런 거를 다 철폐시켰죠. 한국식 그런 서열 문화 이런 걸 완전히 철폐시키고 오로지 실력으로 한다고 했으니까. 근데 히딩크 감독이 물론 이제 미화되는 부분이 있죠. 저도 그 당시 축구 담당이었는데 히딩크 감독에 대해서 이제 비판적 기사들이 많이 나오는 그 부분 저도 있었죠. 그런데 결국은 히딩크가 맞았던 것 같다고 저는 인정을 했거든요. 이제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한국 축구는. 그리고 지금도 뭐 홍명보 선수 시절에 히딩크 감독한테 가장 놀랐던 건 우리는 체력과 투지는 좋은데 개인기가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히딩크는 와서 개인기는 절대 떨어지지 않는다. 기술은 좋다. 기술은 좋다. 체력이 떨어진다. 하고 체력으로 했던 그 포인트가 굉장히 신의 한 수였다. 배울 점은 분명히 있었던. 근데 그 체력을 감당하기엔 고참 선수들은 죽을 맛이었다. 돌아가기 싫겠죠. 네. 체력 훈련이 진짜 대신 어린 선수들의 성장은 굉장히 빨랐었고 그리고 그게 발판이 돼서 이제 박지성, 이영표를 시작으로 이제 해외파가 굉장히 많이 네. 양산이 된 거니까 뭐 큰 영향을 미친 건 맞죠. 맞아요. 요즘 그런 얘기 돌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강인 선수의 나이가 박지성 선수가 2002년 월드컵 때 나이예요. 그렇죠. 21살이었으니까 그때. 그러니까 이강인 선수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더 이상 어리지 않은 선수긴 합니다. 그러네. 그렇게 어리진 않네요, 네. 또. 요즘에는 워낙 어린 선수들이 많으니까 네. 그때하고 달리.
씩씩이님 안녕하세요.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A매치가 끝났네요. 손흥민 선수 인터뷰에서 이강인 선수 언급하는 부분이 나왔습니다. 이강인 선수 나이 때 손흥민 선수도 비슷한 경험을 했다고 말하더라고요. 손흥민 선수가 10대 후반 20대 초반에 조광래, 최강희, 홍명보 감독이 계셨는데 너무 오래전이라 기억이 가물가물하네요. 당시 감독들에게 소집조차 안 된 적이 있는지, 소집되었더라도 1분이라도 출전 안 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뽕PD님 이건 스포츠버거 영상으로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마워요. 네, 이강인 선수 2019년 3월에 첫 A매치 소집 때도 1분도 안 뛴 걸로 아는데 그땐 처음이라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었는데 이번엔 진짜 이해 못하겠네요. 월드컵에서 손흥민, 이강인, 김민재 조합을 진짜 너무 보고 싶습니다. 이번에 손흥민 선수의 발언이 저는 굉장히 사실 좀 맥락이 있고 좋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 뭐 방송에서 충분히 다 사실 리포트에서 보여주지는 못했는데 뭐 많이들 비디오 머그나 스포츠 머그 이런 데서 통해서 뭐 보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손흥민 선수의 상황은 뭐였냐면 함부르크에 이제 진출을 해서 이제 팀에서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입니다. 근데 조광래 감독은 또 어린 선수들을 좋아하니까 많이 해외파를 좋아했고 그리고 많이 불렀죠. 많이 불러들였는데 실제로는 쓰지 않았어요. 그리고 제일 대표적으로 이제 아버님이 이제 대노하셨던 이제 사건은 뭐였냐면 2011년 아시안컵 때 불렀는데 이 선수가 팀에서 관리가 잘 안 됐어요. 그래서 아시안컵 기간에 경기도 많이 못 뛰었을 뿐더러 그 기간에 살이 쪘대요. 그래서 팀에 돌아갔을 때 사실 주전 경쟁을 다시 시작해야 되는데 몸이 안 돼 있었던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아버님 입장에서는 팀에도 화가 나지만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한테도 엄청 화가 났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관리가 이렇게 그거 다큐멘터리 같은 데서 본 것 같아요. 네, 네. 살쪄 갖고 왔다고. 네, 살쪄 갖고 와서 완전히 빡세게 굴리는. 네. 그래서 뭐 그런 상황에서 이제 몇 번 또 경기인 출신이니까 이제 당시에 이제 코치였던 박대학 코치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쓸 거면 지금 아직 선수가 성장기고 그러니까 팀에서 지금 대표팀에서 지금 그 흥민이의 자리가 완벽히 자리가 있는 게 아니지 않냐. 그러면 선수의 성장을 위해서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것도 힘들고 이렇게 왔다가 가면 이 선수가 지금 그러니까 팀에서 밸런스를 잡는데도 좀 어렵다. 그리고 그 성장하는데도 어렵다. 그러니까 이렇게 쓸 거면은 팀에서 중용하지 않을 거면 좀 선수가 성장할 수 있는 시간을 달라 팀에서 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조광래 감독이 몇 번 부르고 쓰고 안 쓰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그때가 20세 전이죠. 그게 2011년이니까 19살 때네요. 19살 때. 네, 19살 때.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아버님께서 사실상 기자들 앞에서 손흥민도 그런 시절이. 네. 극대노를 했죠. 그러니까 그 기자가 보는 앞에서 공항에서 사실상 거의 이거는 뭐 보라고 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러니까 근데 굉장히 후회 많이 하세요. 그 부분에 그때 그런 반응을 보였던 거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후회 많이 하고 계신데 지금 잘 됐으니까. 네. 그래서 후회. 그래서 박태하 코치한테 전화를 걸어서 이렇게 쓸 거면은 진짜 데려오지 마, 부르지 마라. 뭐 이런 게 강하게 얘기를 하셨었던 적이 있었죠. 손흥민 선수는 뭐 18살에 첫 골 넣었나요? 함부르크에서. 그 정도 됐을 거예요. 네. 그때부터 이제 넣으면서 일단 우리 정식 교육 체계를 받지 않은 선수잖아요. 네. 한국에서 뭐 중고등학교를 나오지 않고 어렸을 때 독일로 가서 어떻게 보면 아버지가 굉장한 모험을 한 건데 그 전까지는 그렇게 해서 성공한 선수가 한 명도 없어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유학 간 선수 많아요. 많죠. 뭐 브라질로도 영국도 가고 뭐 브라질도 가고 많은데 그러면 처음에는 예전에 이산이라는 선수가 있었는데 그렇죠. 그 선수 거의 1호 가까이 될 거예요. 광고에도 나왔고 예전에 아시아나 광고 제 고등학교 후배 고등학교 1학년 때인가 아마 영국 웨스트햄 유나이트인가 거기 유소년이었나 아니면 2군 정도 됐나 거기로 이제 처음으로 한국인 최초로 뭐 잉글랜드 간다 그래가지고 기사도 나고 했어요. 근데 결국은 실패했잖아요. 근데 뭐 그거를 비롯해서 그러니까 그런 류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부모님들이 붐이 불었어요 그때. 그래서 욕심 때문이기도 하고 정말 실력이 있어서 가는 경우도 있지만 욕심 때문에 가는 경우도 있고 이래서 해외에서 큰 선수에 대한 큰 인정을 안 하던 약간 그런 분위기도 좀 있었죠. 그래서 막 그런 분위기에서 손흥민 선수가 골 넣고 하니까 보고 싶었던 거겠죠 조광래 감독은. 그래서 불렀고 아직 뛰게 하기에는 경험이 부족하고 이제 이런 부분이 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 생각나는 게 예전에 차범근 감독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일단
뭐 24명 엔트리 안에 들어서 23명, 24명 엔트리 안에 들어서 같이 팀과 움직이면 그거는 그 선수가 경기에 나오지 못해도 경기에 뛰는 거나 다름이 없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예전에 아마 박지성 선수가 못 뛸 땐가 뭐 그런 적이 주전 경쟁하느라고 계속 못 뛰고 뭐 이런 상황에서 아마 그런 말씀을 하신 기억이 나는데 그만큼 모든 훈련을 똑같이 한다는 거죠. 일단 보고 배우는 게 모든 있는. 훈련을 똑같이 하고 특히 어린 선수는 보고 배우는 게 있기 때문에 와서 뛰지 못한다고 해도 배우지 않는 게 너무 이 선수가 뭐 실력 경쟁에서 뒤처진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이번에 뭐 이강인 선수는 이번 경우는 좀 다르죠. 달라요. 이번 경우는 이제 그 말이 적용되지 않는, 그러니까 오히려 그 초창기에 뽑혔을 때 어린 나이엔 20세 이하에서 활약을 하고 처음 뽑혔을 때 뛰지 못하는 거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지금은 이제 소속팀에서 완전히 주전으로 자리 잡았는데 대표팀에서 불러서 안 뛴다? 그거는 좀 그렇죠. 그 차 감독의 발언은 그때 또 어떤 맥락도 있었냐면, 그러니까 감독이 엔트리에 일단 넣는 선수를 아무나 넣지 않는다라는 뜻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실력이 안 되는데 그냥 경험만 쌓게 하려고 넣는 경우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엔트리에 넣는다라는 거는 언제든 검증된. 경기에 쓸 수 있고, 그러니까 내가 이번에 경기에 안 쓰더라도 감독이 어떤 여건상 안 쓰더라도 언제든 쓸 수 있고 그만한 역량을 갖췄다라는 의미다. 그런 이제 평가를 내릴 수 있는 거다. 그러니까 그 말씀 그때 많이 나왔던 거니까 박지성 선수가 뭐 예를 들면 엔트리엔 들어갔는데 뛰지 못했을 때 뭐 이럴 때 많이 나왔던 이야기였는데 지금하고는 좀 상황이 다르죠. 상황이 다르죠. 그리고 이번에 그래서 그 대표팀에 소집됐는데 뛰지 못한 양현준 선수도 있고 이강인 선수도 있잖아요. 그런 선수들은 그야말로 그 여기에 포함된 자체가 굉장히 큰 경험이고 사실상 뭐 A 매치 그 데뷔는 못했어도 A 매치 어쨌든 그걸 함께했다라는 그거는 굉장히 큰 소중한 자산이 되겠죠. 그래서 그 두 감독의 이 말이 조금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그 부분에 딱 양면을 보여주는 것 같았는데 이제 최용수 감독님 같은 경우에는 현준이가 가서도 뛰지는 못했지만 거기 간 것만으로도 되게 많은 것을 보고 배웠을 거다. 그리고 되게 경험적인 측면에 중시했는 반면에 이제 아기레 감독은 이렇게 대표팀에 가서 이 두 경기 이 180분 경기를 다 뛰게 하는 것도 싫지만 그렇다고 해서 0분 단 1분도 못 뛰게 하는 거는 더더욱 싫다 이런 얘기를 아기레 감독이 했잖아요. 인터뷰를 했군요, 그렇게. 네, 그런 거 보면은 이번에 또 뛰지 못한 두 선수의 이 아기레 감독 장단점이 입장에서는 드러나네요. 나한테는 확실한 주전인데 네. 난 뭐야 뭐 이렇게 된 거지. 나 무시하니? 약간 이 느낌. 차기 감독 아기레 길에 가자. 어른 아니고 아기레. 자, 우리가 지금 댓글하고 질문만 했는데 네. 지금 이종찬 기자 떠날 시간이 떠날 점점 시간 다 다가오고 있어요. 다가왔어요. 그러니까요. 자, 일단 셧다운으로 하죠 녹음. 너만 조용히 하고 지금 빨리빨리 넘어가면 되지. 죄송합니다. 1, 2부로 나눠서 할까요? 네, 이거 2주에 어떡하죠? 걸쳐서 뭐 빨리 해야죠. 해야겠죠? 자, 일단 이슈 포커스는 아무래도 뭐 가장 큰 화제는 김민재 선수의 주가가 계속 상승하고 있다는 거. 네. 반면 손흥민 선수는 주춤 하고 있다는 대표팀의 기세를 좀 못 이어갔죠. 거. 김민재는 세리에에서 9월 이달의 선수. 이거 정말 놀라운 거 아니에요? 네. 한 골 넣고 두 골 넣구나. 두 골 두 골 넣고 야 아시아 수비수가 아시아 선수고 수비수고 데뷔 시즌에 초구 홈런을 치고 약간 초구 홈런다 계속 연타석 홈런을 때리는 거죠 지금. 올라갈 때마다. 이렇게 되나? 그러니까요. 와. 사실 우리 선수니까 우리는 보면 우리는 이 선수 위주로 보죠. 정말 아무래도. 좋게 보고 와 저기서 저걸 걷어내? 뭐 이러지만 나름 그 수비의 고장이잖아요 이탈리아가. 그럼요. 수비의 고장에서 이렇게 인정을 받는다는 거는 왜 정말일까? 약간 의심스러울 정도로. 그런 면에서 봤을 때 그 페네르바체 현재 팬들의 반응이 제일 재밌더라고요. 와, 그 1년밖에 안 뛰었잖아요. 근데 이미 마음이 여기서 한 몇십 년 뛰고 온 레전드처럼 우리가 항상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든 선수야. 우리가 거기서 키웠어 저렇게까지. 그 자부심이 뿜뿜하더라고요. 우리는 김민재의 팀이었어. 저희는 이제 리포트 우리나라 제작하는 선수는. 입장에서는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수비수를 갖고 그 수비수 리포트를 만들기가 그동안에 굉장히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원샷이 안 잡히잖아. 원샷도 잘 안 잡히고 슬로우 모션도 없어. 골이 된 경우에 슬로우 모션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중계 방송의 제작 시스템은 그렇잖아요. 그러네요. 아주 위협적이거나 아니면 멋진 장면이 수비수가 만들어내서 뭐 그 슬로우 모션이 들어오는 경우가 잘 없기 때문에 수비수 리포트를 만드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면 일반적인 장면을 갖고 그 장면을 다시 우리가 인위적으로 슬로우 걸고 뭐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최근 경기에 이제 그 중계 제작
PD들의 이렇게 제작 연출들을 보면 김민재 선수 같은 경우에는 슬로우 모션을 굉장히 많이 잡습니다. 원샷도 굉장히 많이 잡습니다. 그리고 김민재 선수가 특별한 뭔가의 행동을 했을 때 관중석에 한국 팬들을 많이 또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태극기를 들고 경기장에 오는 관중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변화들이 좀 있는 거죠. 경기 보러 가고 싶다. 나폴리 피자가 맛있겠죠. 그렇겠죠? 김민재의 고향 통영에서는 지금 농구 대회가 그렇죠. 한국의 나폴리입니다. 자, 오늘 새벽 챔피언스리그에서도 참 아약스의 6대1 나폴리가 이렇게 잘하는 팀이었어요? 그러니까 좀 물어봐요 주변에서 나폴리가 익숙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사실 뭐 제일 처음에 이탈리아에 진출했을 때 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탈리아 강팀 유벤투스나 유벤투스. 인터밀란이나 팀. 그래도 마라도나의 나폴리를 기억하시는 분들이 올드 팬들에겐 좀 그거는 있으실 축구 거고. 좋아하는 네. 올드 팬들한테는 마라도나의 칠공주 제2의 고향으로 알려져 있죠. 네. 근데 나폴리가 지금 뭐 이탈리아 리그에서도 그렇고 챔피언스 리그에서도 그렇고 거의 뭐 압도하는 압도하고 분위기예요. 있죠. 그래서 그런 얘기가 많아요. 이게 김민재 선수가 잘하는 팀에 간 건지 김민재 선수가 가서 잘하는 잘해진 팀이 거예요? 된 그거를 건지 정말 많이 물어봐요. 김민재 때문에 잘하는 거야? 그거죠? 이거 많이 물어보죠. 라고 믿고 있는데 맞죠? 어느 쪽이 맞을까요? 김민재 때문에 더 잘하는 건 맞죠. 그쵸? 혼란이랑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뭐 견주기에는 조금 뭐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러니까 그런 표현이 지금 굉장히 있잖아요. 그러니까 혼란이 물론 원래 훌륭한 선수지만 지금 8경기 14골이잖아요. 이런 경이적인 기록이 나오는 게 혼란이 원래 이렇게 뛰어난 선수여서 가능한 거냐 아니면 맨시티에 왔기 때문이냐. 둘 다죠. 바르디올라 둘 다. 뭐 다죠. 그러니까 김민재 선수 바르디올라 축구와 너무나 잘 어울리는 거고. 그리고 뭐 데브라이너 데브라이너 뭐 줄 그다음에 사람이 균도안, 많잖아요 거기. 균도안 뭐 많죠. 그러니까 이런 데서 그러니까 축구할 만 나겠다. 그래서 뭐 과르디올라 감독은 이번에는 그런 얘기도 했죠. 가르치는 게 없다. 타고난 선수다. 뭐 이런 얘기도 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맨시티니까 또 저렇게 가능한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듯이 김민재 선수도 지금 나폴리의 상승세에 있는 가운데서 김민재 선수가 나폴리에 주는 상승 효과가 분명히 있는 거고 나폴리의 다른 또 선수들이 김민재 선수에게 주는 효과도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사실 오늘 아약스전이 그랬죠. 김민재 선수가 지난 토리노전에서는 굉장히 눈에 띄었지만 오늘 나폴리전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눈에 띄는 모습은 없었어요. 근데 워낙 팀이 지금 몰아붙이고 있으니까 할 게 없었죠. 네. 그 김민재 선수가 있어갖고 이 수비적인 측면이 많이 강조가 되긴 하지만 나폴리란 팀이 이렇게 골을 여섯 골씩이나 진짜 넣어? 재밌게 그리고 이번 경기에서도 근데 나폴리에서 이렇게 딱히 우리가 전부터 이름 들어본 골잡이 공격수가 없어요. 이렇게 어. 예. 월클이라고 느껴지는. 근데 뭐 경기를 보면 이번에도 뭐 6대1로 이겼지만 없어요. 리버풀도 4대1로 꺾었고 그 공격 전개 상황도 보면은 그 김민재 상대방의- 때문에 수비가 좋아졌는데 막 골잔치를 하고 있어. 그러니까요. 어떻게 그러면 그 차기 감독 스팔레티 어떻게 무실점은 또 아니야. 골을 좋겠다. 골 많이. 주바페도 이렇게 좋은 팀에 가서 네. 아휴, 주바페 때문에 잘하는 거야? 아니면 주바페가 잘하는 팀에 가는 거야? 다른 팀에 가는 거라도 좋겠다. 얘기를 들었으면 좋겠네요. 네. 자, 그리고 손흥민 선수는 아스날전 때는 수비만 한 것 같고 거의 네. 그죠? 아스날 선 수비수였죠. 뭐 한 명 퇴장당하니까 바로 그 콘테 감독이 사실상 뭐 수건 던진 거죠. 6대 1은 만들지 않겠다. 피하자. 6대1은 피하자. 나는 맨유는 여성 디스하고 어. 이제 그 상황을 안 만들려고 했죠. 그리고 챔피언스리그 이거 뭐야? 프랑크푸르트 아니었어요 오늘? 네, 도르트문트. 도르트문트 도르트문트라고 썼어 또. 정신 차려, 씨. 이러고 프린트도 늦게 와? 도르트문트 뭐야? 제대로 걸렸네요. 유효 슈팅은 없었지만 근데 뭐 위협적인 슛이 한 두 차례 크로스. 있었죠. 아주 좋았죠. 그래도 뭐 크로스는 정말 좋았고 그 케인이 됐어야 된다고 둘 보는데 중에 하나는 걸렸어야 네, 하나는 되는데. 걸렸어야 되는데 안 걸렸어요.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찬 슛도 요게 두 개 살짝 중에 아쉬워요. 하나는 사실 들어갈 법했는데. 그게 지난 물론 시즌- 골문을 벗어났지만 네, 구석 노리다가 그렇게 살짝 벗어난 거거든요. 지난 시즌 폼이 좋았을 때였다면 그래도 좀 들어갈 수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 뭐 손흥민 선수의 활약은 제가 보기에는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뭐 케인 선수도 그렇고 손흥민 선수도 그렇고 결정력이 조금 그러니까 날카로움이 조금 없었죠. 그러다 보니까 좋은 경기를 하고도 결국에 승점을 1점만 뭐 챙겨서 돌아오게 되는
사실 토트넘 조편성 때만 해도 최상위도라고 막 했더니 그럼요. 죽음의 조가 돼가고 있어요. 네. 서로 늪을 만들고 있어요. 여기에 도르트문트까지 끼면 뭐 아유. 완전 죽음의 조죠. 네. 도르무튼 만났으면 손흥민 선수가 알았겠죠. 도르트문트 도르문트 뭐? 프랑크푸르트죠. 돌이킬 네. 수 없어. 자 그리고 이강인 선수는 벤투호에서 침묵하고 20시간 넘게 날아가자마자 야. 뛰었는데 야 잘하대요. 이강인 역시 잘했어요. 보란 듯이 네. 나 잘해 약간 이런. 바르셀로나가 바짝 긴장할 정도로. 사실 이 경기는 굉장히 마요르카가 잘 준비를 했고 레반도프스키 선수의 그 좀 어떻게 보면은 거짓말 같은 골이 없었다면 그래도 진짜 여기서는 승점을 챙길 수도 있었던 마요르카 입장에서는 아주 좋은 경기 잘했죠. 마지막에 아쉽게 이강인 선수 슛도 아주 좋았고 그다음에 뭐 수비에서도 패스도 좋은 모습, 좋고. 패스도 좋았고 공간 열어주는 패스들 막 예술이잖아요. 그러니까 진 팀에서 아무튼 공격수가 최고의 평점을 받는 것도 사실 쉬운 일은 아닌데 팀 내 최고 평점을 또 받았고 그러니까 이강인 선수 참 신기해. 그죠? 네. 졌는데 경기 MVP 되고 막 이러죠. 자, 아무튼 해외파들은 지금 뭐 월드컵 앞두고 바쁩니다. 바쁩니다. 네. 아, 그러니까 근데 손흥민 선수가 진짜 풀타임을 뛴 거는 조금은 좀 아쉽긴 했어요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물론 뭐 잘하고 있고 뭐 폼이 나쁘지 않으니까 감독 입장에서 끝까지 쓴 거였겠지만 지금 4할 간격으로 이제 계속 경기가 있거든요 월드컵까지. 아, 그래서 조금은 그리고 지금 그 토트넘의 상황이 클루셉스키 선수하고 모우라 선수가 지금 다 부상이죠. 네. 그러니까 지금 그 토트넘의 날카로움이 떨어진 부분에서는 사실은 클루셉스키의 부재를 지적하는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근데 아무튼 조금 위기긴 위기예요. 그러니까 쉴 수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팀이 또 점점 급해지고 있는 상황이고 안 쓸 수 없는 상황이고. 자,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K리그로 넘어가죠. K리그도 뭐 이번 주부터 이제 운명의 뜨겁습니다. 난리 났어. 이제 스플릿 라운딩 시작되면서 지난주부터 본격적으로 전북과 울산의 선두 싸움 네. 네. 불 붙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두 팀 모두 3골씩 넣고 승리를 했죠. 네. 형전북은 뭐나요? 뭔가요? 홍전북이요. 홍전북. 헝다와 전북이 합친 건가요? 뭘 합치? 또 뭘 말하고 오늘 싶어? 오타 많네 오늘. 헝전북은 4연승 질주하며 홍전북 선두 울산을 뭐 하고 승점- 싶었던가? 표 미리 만들어놨던 게 뭐에서 헝이 나온 거예요? 저도 기억이 안 나네요. 뭔가 헝가리 뭐가 남아 있었나 보죠? 아 아담? 그런 거 같죠. 아담이었나 보네. 네, 그랬을 것 같아요. 이거 미리 헝가리 특급에서 가리 네. 특급만 뺐구나. 미리 표를 6개를 미리 만들어 놓고 이제 네. 안에 채워놓거든요. 네. 여기가 울산이었었나 봐요. 여기 여기서 또 존재감이 뛰어나네요. 네. 울산 자리에. 울산 자리 전북이 노렸나요? 울산 자리의 전북을? 일부러 숨기니 이런 거 숨은 그림 이스터 찾기 하는 에그처럼. 거죠. 아 너무 웃기네요. 자 전북과 울산은 오늘 밤 네. 이종찬 기자가 취재를 가는데 FA컵. FA컵 4강에서 만나고 주말에 또 만나죠. 대진이 굉장히 공교롭죠. 그러니까 그 상위 스플릿에서는 우승을 다투는 두 팀이 FA컵과 리그에서 운명적인 한 주를 2연전을 네. 했어요. 치르게 됐고 하위 스플릿에서는 지금 서울과 대구가 그러니까 마지막 그 리그 이제 정규 리그. 나뉘기 전에 경기 그리고 나뉜 다음에 스플릿. 하위 스플릿의 첫 경기 그리고 그리고 FA컵의 또 사강. 4강. 그러니까 사실 축구에서 한 팀이 3연전을 치르는 거는 야구에서는 보던 일이에요. 그러네요. 주중 삼연전. 3연전 네. 이런 거. 지긋지긋해요 이제. 그리고 약간 이제 서울 입장에서 위닝 시리즈는 이미 어려워졌어요. 일단 두 경기를 다 졌어요. FA컵마저 지면은 이제 어떡하죠? 뭐 두 경기 다 크게 져도 돼요. 그러니까 앞에 리그 경기 두 개는 의미가 크게 없기 때문에. 근데 왜 팬들은 왜 그렇게 난리였죠? 저 참 씁쓸하죠. 이게. 아 근데 기성용 선수의 미안하다고 하잖아가 나왔잖아요 지금. 아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팬이랑 약간 그게 경기 끝난 있었잖아요. 다음에 혈전이 세게 관중석에서 관중석에서 붙었죠. 네. 네, 혈전이 세게 붙었죠. 그래서 유튜브에 많이 돌아다니고 관중석에서 얘기를 하니까 기성용 선수가 그러니까 사과를 하러 왔어요. 어. 그 경기가 끝나고? 네, 끝나고 사과하러 왔는데 거기서 이제 안익수 감독이 이 자리에 와야 된다고 하면서 일부 팬들이 비속어와 네. 욕설을 했죠.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서 이제 양한배 선수는 어떻게든 이 자리를 모면하기 위해서 죄송합니다를 하고 있는데 이제 기성용 선수는 이미 이제 성격이 한번 또 뚜껑이 한번 열렸죠. 아하. 지금 미안하다고 하잖아. 이게 나온 거죠.
또 거기에서 뭐 주장인 나성호는 왜 뒤에 있냐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좀 이거 한간에 뭐 그런 얘기도 저도 그쪽에 좀 동의하긴 하는데 그 이제 막 감독을 부르는 트렌드가 좀 되고 있지 않나. 그러니까 막 누구 감독 나와라 이게 경기가 졌다고 해서 좀 부진하고 있다고 해서 그거를 이제 이유로 너무 막 쏘아붙인 문화가 돼버리면 안 되는데. 예, 이게 그래서 물론 이제 그 감독과 그 팬들 서포터즈들 간의 소통 좋고 또 팀을 위한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죠. 근데 이게 사실 젖는 입장에서 또 감독이라고 잘 하지 않고 싶은 마음은 없을 거 아니에요. 근데 분명 그런 힘듦이 있는데 이제 말이 되게 이상하다. 아까부터 젖는 입장부터 약간 꼬였어. 진 입장에서 해야 되는 젖는 입장에서 힘듦이 느껴져요? 이거 고민을 제일 많이 하시겠죠. 지금 말함이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그냥 넘어가줬어 나도. 그냥 알아는 들을 수 있어. 너무 힘들구나. 아니, 젖는까지만 가면 되는데 새벽에 토트넘 약간- 경기를 보지 말았어야 돼요. 그리고 홍전북에서 약간 얘가 마인드가 흔들렸어. 멘탈이 갔어. 갔어. 에이. 허물어졌구나. 네. 기분내. 오늘 여기 용지 걸리면서 꾸깃꾸깃한 종이가 제일 마음 같은. 내 거는 기성용 선수의 반응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서울 팬으로서. 일단 비속어. 근데 기성용 선수는 욕을 하지 않았잖아요. 아니, 기성용 선수는 욕을 하지 않았죠. 다른 선수는 아니 그러니까 관중이 욕을 했고. 관중이 욕을 관중이 욕을 했어요. 하면 안 되죠. 네. 서로 좋은 게 좋은 거긴 하지만 관중의 반응에 또 그렇게 대응하면 또 안 되긴 하죠. 상대를 안 하는 게 제일 정답일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그게 또 어렵잖아요. 뭐 상대를 안 하면 상대를 또 안 한다고 또 역풍이 불 수도 뭐라고 있는 해도 거니까. 뭐라고 해도 네. 좋은 소리 못 듣는 상황이니까. 지금 뭐 계속 분위기가 안 좋으니까 원래 안 좋을 땐 다 근데 안 그렇죠. 좋아도 너무 안 좋더라고요. 서울은. 오늘 화이팅. 어떡하죠? 경기를 오늘만 뭐 잘 못하더라고요. 박지성 우리 위원이 정확하게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서울에 팔로세비치와 기성용 선수처럼 패스가 아주 좋은 선수들이 있는데 앞에서 움직여주지 않고 있으면 그 좋은 패스를 갈데 넣을 없어. 수가 없습니다. 맞아. 움직여줘야 돼 앞에서. 안익수 감독님 듣고 계시죠? 울산은 또 전북과 2연전 다음에 바로 또 포항 동해안 더비. 네. 울산도 주중에 거의 있죠. 3연전이에요. 네, 지옥의 3연전. 그러니까 뭐 울산 입장에서 최악의 시나리오도 만들어질 수 있는 일주일이죠. 네. 그죠? 지켜보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아주 흥미진진하죠. 그렇죠. 비속어가 나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나는 왜 이종이 안 줬어? 용지 걸림 때문에. 내 걸 뺐니 그래? 아니요. 간 줄 알았어요. 진짜 다 간줄 너무한다. 알았어. 홍진영아. 같이 보면 돼. 같이 보면 돼요. 진영이 힘들다 힘들어 이거예요? 아니, 아니죠. 다음 경기 뭐 할까 보고 있는데 다음 페이지가 없어서. 자, 하위 스플릿 쪽으로 가면 일단 성남이 가장 안 좋아졌죠. 네. 성남이 자력으로 생존하는 거는 어려워졌죠. 김남일 감독 사퇴하고 좀 다시 반등. 뭔가 새롭게 시작하는 듯 했었는데 희망을 발견하는 듯 했었는데 오래 가질 않았습니다. 네. 사실 이맘때 되면 모든 팀들의 분위기는 비슷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롤링 페이퍼를 한번 더 하시든지. 서울 입장에서는 그리고 이번 주 대구랑 경기한 다음에 바로 수원이랑 붙죠. 네. 슈퍼매치. 서울도 여기도 세다. 흥미진진하네. 흥미진진해요. 스플릿 라운드가 네. 매 경기 빅매치야 보면. 슈퍼매치 하려고 둘 다 이제 하위 스프릿 내려온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그래서 뭐 가치가 슬퍼 매치라고도 많이 하고요. 슬퍼. 지금 2년 연속인가요? 하위 스플릿에서? 한 3년 됐나? 지금 서울은 3년째 지금 밑에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슬퍼요. 수원도 그랬던 걸로 기억하는데. 뭐 수원 FC라도 내려오겠죠 나중에. 수원 삼성 올라가면 이번엔 수원 FC가 올라갔으니까. 수원 FC도 내려와 있어요. 내려왔네. 마지막 그때 경기도 1점 차로 네. 떨어졌잖아요. 강원한테 올라오고. 밀렸구나. 수원 FC가 지금 행복 축구하고 있죠. 그래서 사실 뭐 강등권이라는 많이 멀어져 있으니까요. 수원 FC는 그렇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짧은 시간 안에 우리 이정찬 기자 출발하기 전에 네. 빨리 토토는 하고 가시죠. 네, 토토 해야죠 빨리. 자, 추후 일정. 자, 봅시다. 토요일. 포항 대 제주. 포항. 포항 스틸라드구나. 저도 포항. 저도 포항. 오케이. 오, 만장일치. 자 나왔습니다. 울산 대 전북. 드라마를 위해서 전북. 저도. 무승부. 저도 아니, 쫄깃쫄깃하라고. 무승부 나오면 재미 없어지는데. FA컵이 아니 많이 빠질 것 무승부 같아요. 나도 재미 없어지진 않아요. 아 그래요? 네.
흥미진진해집니다. 무승부 나오면. 오케이. 전북 대 무승부죠. 그리고 강원 대 인천. 강원. 아 인천이 이제 외국인 선수가 좀 한 명 이제 사실상의 에르난데스? 시즌 아웃이 되면서 뭐 남은 시즌이 길지는 않지만 강원이 좋죠 요새. 강원이 네. 좋아요. 거기다 홈이고 하니까 저는 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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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강원. 오케이. 아또 대동단결. 올강원. 자 수원 대 서울. 왜 그 한숨은 뭐지? 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거? 서울 해. 서울. 서울. 미안하다고 했잖아. 저는 무승부. 그 아마 서울 입장에서는 FA컵에 지금 조금 더 네. 힘을 주고 있을 거예요. 수원 생각해 보겠습니다. 김천 대 성남. 아 이게 지금 근데 순위가 김천도 지금 승점이 꽤 많이 벌어져 있어요. 김천은 벌어져 있나요? 최하위에선 벗어났는데 그래도 어쨌든 강등권 벗어나려면 강등권이 아니어가지고. 급하죠. 그렇죠. 성남에게 1승을 주겠습니다. 저도 성남 응원하겠습니다 끝까지. 성남. 저 무승부. 오 대동단결 깨졌어요. 네. 자 마지막 대구 대 수원입니다. 이승우 선수 돌아옵니다. 수원. 수원. 아 요새 세징야 선수가 미쳤어요. 진짜 아 맞다 세징이야. 맞다 세징야 골 장난 아니던데. 대박. 잠깐만. 근데 대구 홈이죠. 그러면은 지금 서울이 세징야를 살려줬거든요. 부활하게. 맞아요. 아주 뭐 저는 그래도 수원 FC. 그럼 전 대구로 바꿀게요. 저도 수원 FC 그대로 갑니다. 저 대구. 끝. 자, 뭐 일정표가 빡빡합니다. 네. FA컵 결승은 언제죠? 12월에 하나요? 끝나고 하죠. 다. 네, 끝나고 다 끝나고. 네. 단판 승부였나요? 홈앤어웨이. 홈앤어웨이로. 홈앤어웨이로. 재밌겠습니다. 이번에는 뭐 전북, 울산, 서울, 대구. 네. 누가 올라와도 재밌겠네요. 대구는 디펜딩이죠. 아니죠. 아닌가? 전남이 지난해 디펜딩인가? 대구는 이제 지난해 중 우승을 했죠. 준우승을 했나요? 네. 그때 그 전. 아주 뭐 4대 5였나요? 맞아요. 3대 4였나요? 아무튼 엄청난 스코어로 했는데. 자, 날씨가 쌀쌀합니다. 축구하기 좋은 날씨. 네. 주시은 아나운서 밤엔 열심히 추워요. 하시고요. 네. 춥지. 자, 축구장에 따뜻하게 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저는 네. 울산으로 가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안녕.